병원을 수사의뢰서 발신일자 2030년 8월 20일 20시 19분. 발신자는 기계범죄대응국 사설요원부고요. AI 전문 탐정에게 수사 의뢰가 들어왔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불명인데 의뢰 내용은 K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를 조사해 주십시오. 사건 현장 조사 및 관련 용의자 신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는 가능한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 의뢰에 대한 기회하에 빠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이라는 거 보면은 소피아나 모건은 아닌데 대체 왜 한 명이 더 죽은 것처럼 나오는 거지? 근데 그 토스트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토스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토스트는 내 머리, 굽는 건 내일이야. 2번 구울게. 맛있게 먹어볼래? 굽는 소리 리듬 타. 탐정님 기분 업 하게. 뭐 더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K병원은 소피아도 일하고 있나요? 아, 소피아 로렌? 네, 그녀는 K병원에서 HRP 프로그램을 위해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뇌와 마음의 퍼즐을 맞추는 전문가였죠? 왜 과거형이야? 그죠? 지금은 아닌가요? 소피아는 갔어. 흔적도 없이. 병원 떠난 그녀의 발자국은 미스터리. 어디로 갔을까? 추적의 시작. 우리의 탐정. 사건 풀어내는 히어로. 닥터 모건은요? K병원에 있나요? 빅터 모건. 병원의 숨은 그림자. 연구실에서 유령처럼 왔다 갔다. 그는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 탐정의 눈에 띄지 않는 법을 아는 듯하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가면 되네.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림 있어. 먹었더니 생겼어. 뭐 하여간 이러고 다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약은 뭐지? 도네페즈. 이건 다른 약이겠가? 도네페질은 무슨 약인가요? 도네페질은 기억의 방패 같은 약입니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죠. 기억 관련된 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가도록 합시다. 소피아가 있는지 아니면 그 빅터 모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고를 당한 거는 유명 가수 리나입니다. 유명 가수 리나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K병원에 숨겨진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해 주세요.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기계 막 이런 얘기 나왔네. 수술 로봇 시각 시스템 업데이트 확인. 바이탈 체크 이상무. 환자 이름 리나 로페즈. 뉴럴 커넥트 확인. 대화 활성화. 리나님, 제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수술을 도울 로봇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 없어. 긴장하지 마세요. 잠시 잠들었다 깨면 모두 끝나 있을 겁니다. 먼저 목 부위에 간단한 수술을 하고 거슬하지 않았어? 피부 재생 레이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리나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제가 투입되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5, 4, 3. 수술 전에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야, 지금 하면 어떡해. 난 다 알고 있어. 너 리나 아니지? 뭐? 뭐야? K병원 5층 사건 브리핑. 탐정님, 사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는 K병원 성형센터이고요. 피해자는 리나 로페즈, 90년 2월 16일생입니다. 사건 개요. 리나 로페즈의 주요 사망 원인은 수술 중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입니다.
용의자 병원 내에는 2대의 AI 로봇이 가동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 담당 의사 로버트 핸드릭스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하는데 휴가 중이라고? 리나 로페즈의 사망 시각은 2030년 8월 17일 17시 0분으로 추정됩니다. K병의 협조로 현재 5층과 6층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6층도 가야 하네요. 점점 넓어진다 이거야. 마지막이니까 뭐. 리나 로페즈 2대 AI 로봇. 그렇군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거 눌러지네. 이거 6층 가는 거겠구나.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화장실도 있지만 화장실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The Tragic Life of Lina. 리나의 비극적인 삶. 가수 리나 로페즈의 비극적인 삶.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리나 로페즈가 의료사고로 인해 오늘 낮 세상을 떠났다. 야, 정말 빠르다.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1월 10일 연예계에 시성처럼 데뷔하며 시대의 아이콘이 된 리나 로페즈는 그 유명세와 달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 2025년부터 활동이 뜸해지면서 외모와 성형 중독에 대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았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양부모님을 잃은 그녀는 디스패치 NF 토마스 러셀. 2008년이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건 뭔가 11월 10일에 대한 또 비밀번호가 있지 않을까? 이번 사건 피해자 리나에 대한 기사입니다. 또 뭐야? AI 규제 완화 법안이 극적 통과되었습니다. AI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던 정치인 루크 해밀턴이 갑작스럽게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유명 가수 리나 로페즈의 반대로 화제가 된 이 법안은 특히 AI 실험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법안 통과의 결정권을 가진 루크 해밀턴의 찬성 덕분에 법안은 가결되며 저건 그냥 무리고 일단 여기 5층을 먼저 봅시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이죠. 자, 왼쪽은 없고 오른쪽도 딱 수술실만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반짝반짝거리네 애들이. 색감이 투명색을 조금 잘못 표현한 거 아닐까? 수술실이고요. 메스랑 이런 게 있는데 톱도 있네. 외과 수술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쓰나 봅니다. 이거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없어요 사실. 자, 이건 뭐지? DNA 정보, 환자명 리나 로페즈, 샘플 소스는 혈액이고요. 주인 7, 주인 8이 TT는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건드릴 수 없고요. 얘는 뭐냐? 방이구나.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인터랙션이 안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자, 그냥 여기는 수술실이다 라는 거 말고는 아무 정보가 없고요.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냐? 아니, 꼭 외모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뚱뚱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라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서 그런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삼겹 한 개만 잠겨 있고요. 얘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수술 로봇 매뉴얼.
외과 의사 로봇 설명서. 기능, 정밀 수술, 로봇은 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수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력 적용, 의사의 수술 판단력을 학습하여 복잡한 수술 상황에서도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 상호작용, 의사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학습하여 환자와 의사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AIC 제공. AIC. 컴퓨터도 없고 그냥 진짜 대화만 가능하네. 자,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럼 무슨 용건이라도. 안녕하세요. 리나를 수술하신 의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리나짱의 수술을 담당한 로봇이라죠. 아,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리나짱은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죠. 그치, 의료사고, 과다출혈, 혈관 손상. 당시의 영상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나요? 엘리베이터와 상담실의 CCTV 데이터가 조사 중이라죠. 수술실에는 CCTV가 없다는. 그렇군요. 의사 로봇이 2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른 의사는 어디 있나요? 아, 다른 의사는 상담사 로봇이라죠. 그와 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상담도 필요한가요? 수술에 상담도 필요한가요? 네, 상담은 중요하다는. 상담사 로봇이 담당하며 수술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죠. 그렇군요. 일단 원격으로 연결은 되었습니다. 저 뒤에 잠긴 게 한 개 있고요. 여기에서는 근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CCTV가 있다고 했지. 여기랑 일단 5층 6층만 궁금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구나. 지금 사이 뭔가 여기 공간에 뭔가 있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나? 없구나. 별 게 없네요. 뭐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널찍하고요. 원슬리 메디컬, 월간 의료, 선별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SSRI 계열의 신세대 항 우울제를 복용하면 SSRI가 혈소판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혈액 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뭔가 저거를 복용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K병원 의료진은 지역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재소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HRP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자와 불황민을 사회로 적응시키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던 K병원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그러고 보니 일단 의료 로봇에게 리나는 왜 수술을 한 거죠? 이것도 안 물었어. 기본적인 것도 잘 묻지 않네. 리나짱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그렇구나. 리나도 SRI를 복용하고 있었나요? 복용인가? 리나짱의 복약 정보는 상담사 로봇이 관리하고 있어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야, 그런 거가 중요한데 의사는 몰라.
비스킷? 올 때마다 다른 거 나온 거야 여기도? 여기도 아틀라스. 뭐야? 실험실 X의 발견. 얘가 아는가? 소피아? 아, 이거는 뭔가 그건 아니네요. 뭔가 비밀은 아니었네요. 실험실 X는. 여기 쌍둥이다. 여기는 별건 없고, 오늘의 외래 진료는 끝이고, 펜드릭스. 아, 성형외과네. 인사 발령. 2026년부터 성형외과에 재직하며 성과를 낸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는 2030년 1월 인사 개편을 통해 성형외과 거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는 K병원에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안 등급은 B로 상향되었습니다.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병원 병원장. 보안 등급이 상향되면서 모르던 걸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나쁜 짓을 했다 같은 느낌인데, 그죠? 핸드릭스의 방을 먼저 조사를 해볼까요? 핸드릭스가 리나를 되게 좋아했네. 코비드 심부텀. 식리브. 병가 신청서. 로버트 핸드릭스 2030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그렇군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17일까지 좀 쉬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건 뭐야? 디스패치 토마스 러셀이 쓴 뭔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트레이닝. 딥러닝의 약점과 데이터 학습. 데이빗 존슨. 사물인식 시스템은 지각 정보에 추가된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이미지에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노이즈를 주면 로봇은 이를 완전히 다른 객체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 한계는 대량의 인간 데이터나 특출난 학습 데이터, 이하 희귀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닥터 소피아 로렌은 빅터 모건의 쌍둥이 두 아들에게서 희귀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어드베서럴 어택에 대한 얘기죠. 악의적 공격. 바이오랩 사건의 피해자 데이비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로버트 핸드릭스에 대한 뭔가 멤버십. 이 중에 건드릴 수 있는 건 없네. 프린터. 여기 뭐가 있다. 차트. 아, 그거 아니에요? TT가 뭐야? 매치가 됐다는 건가? 리나 로페즈 샘플더스는 782 T였는데 알 수 없는 모바일, 여기는 C다. 따라서 두 샘플의 주요 SNP 위치에서 유전자형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점들은 두 샘플이 다른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나 로페즈 환자와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네요. 뭐야? 척추 정맥과 척추 동맥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 탑시크릿.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문제점. 노숙자 및 불황민 인력 부족. HRP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프로젝트 지연 및 효율성 저하. 인력 부족으로 인해 HRP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대안. 재소자 활용 방안. 제2교독도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HRP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및 사회적 봉사. 필요한 조치, 정치적 규제 완화. 재소자를 HRP 프로젝트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정치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 HRP의 재소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승인, 빅터 모건. 병원장이네요. 원래는 노숙자랑 불황민을 위주로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재소자들도 좀 쓰자가 된 거네요.
근데 그 범죄자를 이용했더니만 좀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그죠. 실험체. 보호자가 빅터 모건이고 자신의 쌍둥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실험체가 된 거구나. 그리고 베라늄 가스에 노출된 환자 2명에게 칩이 이식되었는데 그때의 보호자들은 브라이언 제임스와 소피아 로렌. 도네페질과 성분 일치하는 셀레브룰룩스, 도네페질. 그죠. 간헐적 기억 상실 발생. 그러니까 브라이언 제임스는 자기 그 딸이었죠. 딸이 그렇게 됐었고, 소피아 로렌 같은 경우는 남편인 내가 베라늄 가스에 노출되었던 거 아닐까요? 결론. 아틀라스 칩의 사용은 양질의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지만 치명적 부작용의 발생을 동반합니다. 심화 연구를 위해 대규모 실험이 필요하지만 인력 및 자원 확보가 어렵고 윤리적 고려 및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공고사항. 현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고합니다. 이건 아까랑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나네? 양전자 단층 촬영 사진. 리나 로페즈. 전두엽의 아나피질이 비활성화 상태. 아나피질이 뭐죠? 아나피질이 뭐죠? 아나피질은 감정과 공감의 중심으로 알려진 뇌의 부분이라는 뜻. 정맥과 동맥의 차이가 뭐죠? 헷갈려서 정맥이 빨간 거야? 동맥이 빨간 거야? 정맥은 산소가 적은 혈액을 운반한다는,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한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거고 정맥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 뭐 그건 중요할 거 아니잖아.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걸. 자, 그래서 이 교수가 리나의 팬이네요. 리나틱. 그래서 뭐야 이건? 응원봉이 필요합니다. 응원봉을 여기 놔둬야 해? 놔두면 뭐가 행이나 보다. 굉장히 리나를 좋아하는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야? 찢어놨어. 그것도 이거는 그냥 벽이고요. 벽감이고, 그죠? 뭐가 이래? 뭘 이렇게 잘라놨어? 잡지 측의 문자들로 편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You're not Lena, damn bitch. 너는 리나가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설명을 안 해줘?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야? 여기 응원봉을 놔야 하고요. 이거 리나를 쳐볼까요? 리나는 아니구나. 맞네. 11월 10일 리나의 데뷔일이죠. 의료보고서 4번. HRP 389 의료보고서 4번 2025년 5월 5일 빅터 모건. 치료 세부사항. 휴먼 리사이클 프로젝트구나. HRP가 수술 내용. 환자 리나 로페즈의 신체가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하여 HRP 389의 신체를 환자에게 이식, 기억이식, 수술 내용. 이식 전 환자의 기존 기억을 정리 및 조정하는 작업 후 HRP 389의 두뇌에 리나 로페즈의 기억을 성공적으로 이식하였습니다.
보관 및 추가 정보. 리나 로페즈의 본체는 보안 구역의 별도 보관, 추가 연구 및 참조에 사용. 그래서 389로 몸이 바뀌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성형으로 쭉 다 바꿨고 기억도 옮긴 거잖아요. 네가 리나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데이터 네임 노이즈 78989 이게 거겠네요. 로버트 핸드릭스 보낸 날짜 2003년 8월 9일. 이게 그 노이즈가 섞인 뭔가 이상한 코드가 담긴 이미지겠죠.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 같고, 저 코드를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남은 거는 상담소 로봇과의 대화뿐입니다. 근데 단서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아직 별로 찾은 게 없는데, 그런 거 치고는 성형 수술이고요. 바꿀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기억 그거 아니야? 개인정보 분석 찰리 마틴 36 남성. 성향 및 특이사항 수집과 희귀한 물건이나 작품의 집착, 주의 갤러리의 VIP 경매에 참석. 재정 감각, 경제 이론과 재정 전략에 능통하며 시장 동향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짐. 출판된 저자, 경제 정책 및 재정 시스템에 관한 여러 영향력 있는 논문과 책을 저술함. 연설가, 경제 및 재정 관련 국제회의와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초청 연설함. 찰리 마틴. 그 다음에 린다 토마스. 나이는 26세, 성별은 여성. 토마스란 성이었구나. 성향 및 특이사항, 불안정 심리상태, 심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있고요.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친구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성매매 경험,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경험이 있음. 베티 밀러, 35세 여성. 중독, 다수 약물에 의존한 장기적 마약 중독자. 극단주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성향, 급진적이며 폭탄 살해 시도와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침. 전무지식, 즉석 폭발장치 제작 및 처리에 대한 지식. 폭발장치? 되게 뜬금없다. 당신이 잠시 있어보시고요. 일단 딴 것 좀. 이거 왜 터치가 안되지? 돼야 할 것처럼 생겼는데. HRP 29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탐구. K병원 닥터 소피아 로렌 2020년. 본 연구는 이식 수술의 결과로 나타난 혼란스러운 정체성 문제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가 다른 존재의 것으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겪었으며, 충격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리나 로페즈의 기억 데이터 내역. 그러니까 리나 로페즈잖아. 아까 리나톤 다른 사람이에요. 2000년 7월 14일 교통사고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발생했다. 산 비탈에서 굴러내려온 바위는 자동차를 덮쳤다. AI 사고 예측으로 인한 회피 기동으로 인하여 나홀로 가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병원장 빅터 모건 2000년 7월 14일 정신 리포트 심리상담 보고서. 환자는 리나 로페즈 2015년 5월 20일 상담 내용 요약. HRP 수술 이후 상자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정서적 불안과 자아인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특이사항은 극도의 정서 불안과 자살 충동이 있고요. 처방 내역으로는 우울증 치료제를 매일 섭취하고 수면 유도제를 필요할 때 섭취하고 세레브롤록스를 PA 부작용 방지로서 섭취를 합니다.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위험군도 아니고 자살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상담 난동 장면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난동 부렸다고 해서 얘를 상담 로봇이 죽일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근데 숨겨진 또 그게 있나 본데요. 상담사 로봇의 프로토콜 변조 감지. 내용으로는 신규 약물 추가, 처방 불가 필터 예외에 적용이 되었고요.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도에 대한 판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거네. 비상 프로토콜에서 변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요약.
메센저 2025년 담당인은 빅터 모건이고요. 환자는 리나 로페즈. 주요 의견으로는 환자는 복합적인 의료 문제가 있으며 종합치료요법을 진행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수술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권장합니다. 치료 계획은 HRP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심리치료는 주 1회 6개월간 지속합니다. 추가 관리 계획으로는 췌장암 반사선 치료는 중단하고 신장기능 검사도 중단합니다. 뭐 이렇게 뭐가 많아. 근데 HRP 수술을 아직 안 한 거야? 최근에 하는 거야? 원래 했던 거 아니야? 언제 한 거야? 그리고 뭔가 약물 어쩌고 하는 게 이거겠죠? 요거? 선별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 요거를 하고 수술하게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볼까요? 리나 로페즈의 수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술이었죠? 그녀는 5년 전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해 피부조직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부 조직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HRP 수술은 언제 받았죠? 그녀는 2030년 8월 17일에 수술을 받았어요. 궁금함 60%, 걱정 40%로 느껴지는군요. 8월 17일에 수술 받았다고요? 이날 교통사고가 언제였죠? 그 사고는 2000년 7월 14일에 발생했어요. 당혹감 50%, 슬픔 50%로 느껴지네요. 그때 HRP 수술을 받은 거 아니었나요? 내가 헷갈리고 있나? 아니요. 사고 이후 몇 년 후에 HRP 수술을 받았어요. 시기를 잘못 알고 계신 듯해요. 그렇군요. 리나의 몸은 어디에 있죠? 너무 대놓고 물었다 또. 리나의 몸은 현재 영안실에 있어요. 걱정 70%, 호기심 30%로 느껴지네요. 현재의 리나 몸 말고요. 원래 리나의 몸이요. 리나의 원래 몸은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차로 수술을 받았어요. 혼란 60%, 슬픔 40%로 느껴지네요. 일단 그렇고요. 리나의 몸이 문제가 아니라 HRP 수술은 뭐 하는 거죠?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손상을 복구하는 수술입니다. 신체 부위 교체 및 칩 이식도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신체 부위 교체 및 칩 이식도 포함되고요. 그러면 리나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나요? 리나에게는 새로운 세대의 에스유 항우울제를 처방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 SSRI 항우울제는 혈액 응고를 막는데 수술을 앞두고 그걸 먹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위험하죠. 변경된 프로토콜로 인해 예외적으로 처방이 가능했어요. 그 프로토콜은 왜 바뀌었나요? 프로토콜 변경은 외부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돼요. 외부 해킹이라고. 누가 해킹한 건데요? 이걸 알 리가 없지? 외과 의사 로봇이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해 이게 TTS가 그 컨캐테네이티브 TTS가 아니라 한사 로봇의 프로토콜 변경을 하셨나요? 너무 대놓고 묻는다. 아니라는 프로토콜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 로봇에게 물어보세요 랄까나? 그건 그래. 아직도 반밖에 안 왔어요. (2025년에 5월에) 치료를 했네요. 리나 로페즈의 본친 어디 있나요?
리나짱의 시신은 조사 목적으로 당국이 가져갔다는 그거 말고 리나 로페즈의 본체는 어디에 있나요? 리나짱의 몸은 당국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가져갔다는데 알기는 안 해. 교체는 왜 했나요? 리나짱의 원래 부상이 꽤 심각했었다는 그래서 HRP-389로 교체해서 기능을 회복해보려고 했다는 어떤 부상이었죠? 리나짱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건 어렸을 때고 올해 5월에 수술을 한 이유는 뭐죠? 5월의 수술은 피부 이식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단 여기 응원봉이 필요하고요. 리나의 응원봉은 어디에 있나요? 리나짱의 응원봉은 아마도 잠긴 서랍이나 비슷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잠긴 서랍을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그 열쇠는 보통 리나짱과 관련된 물건 근처에 있을 거라죠. 아마도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아하, 이런 거 들고 있어. 이런 거 밑에 있나? 라고 하려 했는데. 야,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열면 아이고 막 날 공격하거나 하진 않겠지? 뭘까? 오,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이 세상 모두다. GQ DQ 즈킹 도큐 담궈한 우리의 노래. BQ BQ 박흉 북흉 세상은 너의 무대. 코러스. LLP 루루핑 그대로 빛나봐. 걸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킹 도큐 달콤한 우리의 노래. 박흉 북흉 세상은 너의 무대. GQ DQ네. 즈킹 도큐. 다시. 그러네요. GQ DQ 어디 쓸 일이 있겠죠? 응원봉에는 유명 가수의 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개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F키를 눌러 응원봉의 전원을 켜면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손전등이네요. 여기 놓으면 DQ 이쪽이 문이겠지. 바닥에 뭐 있어. 환자실 1001 RFID 카드. 엘리베이터에서 인식되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층을 갈 수 있구나. 그렇지만 일단 들어갑시다. 얼굴을 봐? 이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이 본을 떠는 건가? 오리지널 백업. 리나 로페즈의 기억 데이터 원본 2000년 7월 14일. 교통사고는 AI 제어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오류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자동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바위를 들이받았고 최첨단 AI 시스템은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빗속에서 부모님은 서서히 목숨을 잃어갔고. 추출 K병원 메모리 케어 센터 닥터 소피아 로렌. 이게 뭔가? 뭐 열 수는 없네요. 조사. 보낸 사람 브라이언 제임스.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 입금 확인했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2를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처방전 생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낸 사람 데이빗 존슨. 부탁한 자료는 첨부해서 보냈어. 이걸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 부탁하자. 작은 장치를 숨길 수 있을 만한 물건이 필요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로 말이야.
그리고 6월에 그 사건 이후로 빅터 본 적 있어? 병원은 어떻게 정상 운영이 되는 거야? 좀 알아봐줘.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자. 작은 장치를 숨길 만한 물건이 필요해? 이건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핸드릭스. 그치. 핸드릭스가 그걸 한 거죠. 새로운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이거는 이해를 했고, 존슨이 만들어서 뭔가를 자료를 보냈고, 존슨이 이게 뭐였을까? 무슨 장치를 숨긴 거였을까? 일단 무작정 눌러볼까요? 뭐가 비었다는데? 프린트 특수 수지가 필요합니다. 뭔가 프린트 수지를 뭐야? 왜 클릭돼? 리나 로페즈 얼굴이 여기 있어. 수지를 일단 이 안에서 더 봅시다. 조사 리나 로페즈가 있고 매티 밀러? 매티 밀러도 389 383 버밍 서스펙트. 아까 매티 밀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그 사람이랑 몸이 바뀌었구나. 그 폭탄 테러범이네요. 어찌 보면 지하 보안구역 재고가 있는데요. 리나 로페즈는 케이팝 스타고 29의 인간, 그리고 베티 밀러가 폭탄 테러 미수범으로서 재활용 인간이네요. 네, 일단 그런 것 같고, 디렉터가 지금 모건이고요. 지금 죽은 사람들 2명 없고, 389와 지금 리나 로페즈가 있고요. 그죠? 리사이클 사이 이름 누구지? 그래서 얘들을 경매에서 팔고, 이 디렉터와 와이프는 HRP에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찬성하는 입장인 2명이 죽었고,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죽은 상태일 것 같고, 실종되었고, K병원에서 그 수감자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자들을 제공하고 그거를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고, 리사이클 421이 누군지 몰라도 중요한 이름일 것 같기도 합니다. 탐정님께, 저는 닥터 핸드릭스입니다. 아내분과 동료이자 같은 대학 선후배입니다. 그날 로렌이 남긴 쪽지를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로렌은 기울 지우기 전에 저더러 도망가라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난 뒤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리나를 찾으러 그곳에 갑니다. 로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이 글을 봤다면 전 이미 죗값을 치렀겠죠. 진실을 밝혀주고 로렌과 나의 리나를 구해주세요. 리나틱 라이스틱을 꼭 챙겨가세요. 리나틱 라이스틱은 DNA 인공무능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지? 빅터 모건의 노트 조각. 25년 2월 23일 가수 따위가 반대를 리나 로페즈 389 적합 최장암으로 설정할까? 2024년 베라늄 가스 유출 사고 생존자에게 칩 이식 완료. 닥터 소피아 로렌의 남편 형사라는데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지나 제임스를 이용하면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도 순수히 날 따를 것이다. 지나 제임스를 이용한다고요? 닥터 소피아 로렌은 둘째 스페라가 디미런 이식 반응 실험에서 둘째? 스페라? 스페로? 놀랄만한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두뇌의 칩을 이식하고 데이터를 추출해낸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다. 위험한 실험이지만 어차피 장애가 있어 쓸모없던 아이가 세상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닐까. 자신의 두 번째 아이의 실험을 했네요. 스페라네. 아까 흉악범, 죽었다는 흉악범은 스페로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죠? 남편은 형사이라고. 일단 이 정도고, 일단 여기에 무슨 수지가 필요하고요. 이게 뭔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이거 그냥 그거잖아. 아스키 코드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또 숨겨진 방이야. 수술실. 여기서 그 수술이 일어났나? 아니구나. 이 옆을 숨겨진 방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아니라는 그 방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걸까요? 거기서 무슨 수술을 하나요? 그 방은 말이지 비밀 수술실로서 특별한 케이스의 얼굴 재건 수술을 진행한다죠. 특별한 케이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심각한 외상이나 복잡한 재건이 필요하다는, 아니면 비공개 연예인이나 고위 인사 관련 수술이랄까나. 특수 수지가 필요한 3D 프린터가 있던데 특수 수지는 어디에 있나요? 수지라고 하는 게 맞나? 특수 수지라면 도난당했다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랄까나. 기본적으로 핸드릭스 씨가 의도하고 죽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아하. 페이스락이 있잖아. 그 특수 수지를 찾아서 얼굴을 풀어서 뭔가 해야 하나 보다. 일단 10층 갑시다. 여기 야외야. 물음표야? 안 되고요. 1003? 아니 제대로 보이진 않네요. 1002? 1001이었죠 사실 나는. 다른데 근데 뭔가 있는지 조금 더 볼까요? 다른 정보라든지. 1005가 이쪽에 있네. 순서가 좀 이상하네. 1000도 있어.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구지?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주변을 먼저 볼게요. 의문의 환자를 찾아냈습니다. 붕대를 감은 남자. 행택을 보니 탐정 나부랭이 같은데 어디 실력 좀 볼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잠긴 캐비닛의 비밀번호를 줄게. 1001호 환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리나 로페즈에게 이식된 몸은 누구의 것인가? 베티 밀러.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가 향한 그곳은 어디인가? 몰라. 자기 아들을 실험에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소피아 로렌. 닥터 로버트 핸드릭스는 그곳에 누구를 찾으러 갔는가? 모르는데? 이게 그 캐비넷이고요. 노트북 원고. 가수 리나와 K병원 충격적인 기자네. 비밀 드러나다. 좀 자극적으로 리나에게 직접 연락 몇 뒤를 걸어서 나오는 내용을 추가해서 구성. 병원에서 사진 몇 방 찍어야 함. 닥터 핸드릭스 방 열쇠 확보. 마스크 확보 완료. 핸드릭스가 말한 그곳으로 가는 열쇠일까? 남은 프린트 특수 수지는 일단 보관. 루크 해밀턴 정치인. 기자네요. 뭐야? 대체 이게 뭐야? 이거는 그 방이고, 이것도 알고 389. 안녕하세요. 리나 로페즈 씨, 디스패치의 기자 토마스 러셀입니다. 최근 리나 씨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루머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K병원을 방문해 몇 가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다면 리나 씨의 이미지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이 사람이랑 연동이 되어 있네요. 이거랑 같은 거네. 그곳이 뭐지? 일단
기자고 리나 로페즈에 이식된 몸은 베티 밀러. 로버트 핸드릭스가 향한 그곳은 영화실? 몰라. 아들의 실험에 사용한 사람은 소피아 로렌. 로버트 핸드릭스는 그곳에 리나 로페즈. 잠시,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인 거야?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제대로 봐야겠는데? 일단 이 그곳이 뭔지 모르고 일단 5층 갑시다. 리나를 찾으러 그곳에 갑니다. 핸드릭스가 리나를 찾으러 그곳에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죠? 아마도 병원 지하의 보안구역이었을 것이라는. 그는 그곳에서 리나짱과 관련된 일을 병원 했다는. 지하의 보안구역. 자, 그러면 병원 지하의 보안구역은 됐고, 소피아 로렌, 빅터 목은 둘 다 자기 아이를 실험에 사용했잖아요. 소피아 로렌일까 빅터 목은일까? 병원 지하의 보안구역. 여기에선 소피아 로렌일 것 같아. 그죠? 작성용 헤드라인 충격 5년간 숨겨진 진실 리나의 실체 드러나다. 최근 대중을 경악에 빠뜨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의 진짜 희생자는 베티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이 충격적인 진실은 한 기자에 의해 폭로되었다. 붕대를 감고 나타난 기자는 의사 핸드릭스는 리나가 살아있고 굳게 믿고 보안구역으로 향한 사실을 알아냈다. 리나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리나의 신체가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기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HRP라는 수술에 대한 추가 취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류의 도덕적 경계를 넘나드는 끔찍한 진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가 없네? 빅터 밀러. 그러면 될 때까지 할 수 있구나 이거. 작성 중. 충격. 가수리나 이미 5년 전 사망. 초안. 가수리나는 5년 전 이미 죽었다. 그녀의 존재는 조작되었다. 그녀는 병원장 빅터가 개발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기억을 조작한 수술인 HRP를 받았고 리나의 자리에는 베티라는 여성이 차지했다. 리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던 의사 핸드릭스는 보안구역으로 향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나는 취재 중 부상을 당해 1001호의 병상에 누워있지만 진실을 쫓는 기자의 열정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핸드릭스 그치? 행방불명이라고 해놓고 사진 쓰러져 있는 사진을 찍으면 어떡하냐? 이거네. 맞출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구나. 톱스타 리나. 평소 사회적인 발언을 해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던 그녀는 정부의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리나. 췌장암이랬나요?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K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다. 그 제안은 건강한 몸을 돌려주겠다는 것. K병원에서 비밀리에 생산되던 재활용 인간에게 얼굴과 정신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리나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AI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간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5년 뒤 리나는 안면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K병원의 성형외과를 찾아온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로버트는 리나에게 집착하는 오랜 팬이었다. 오랫동안 리나를 스토킹하며 의심해왔던 로버트는 그녀가 가짜라고 확신한다.
DNA 비교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진짜 리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는 붕괴하였다. 로버트는 이 시기에 사용된 재활용 인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실험을 중단시키고자 결심한다. 리나의 성형수술 당일, 로버트는 로봇을 조작하여 고의로 의료사고를 일으킨다. 일을 마친 로버트는 진짜 리나의 신체를 찾기 위해 지하로 향하는데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리나의 비밀을 파헤치던 또 한 명의 인물, 기자 토마스. 그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K병원에 잠입해 취재를 하고 있었다. K병원의 비밀을 파헤치던 그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어디 한번 파헤쳐 보시던가. 캐비닛의 비밀번호는 032구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혹시 병원 원장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나랑 친하거든. 친하다고? 뭐건이랑? 아이고, 밑에 거부터 중요해. AI고요. AI죠 이게. 그냥 페이지 넘긴 거지? 시그널 컨트롤러. 시그널 제어기 사용 설명서. 데이빗 존슨. 장치는 그것과 대화에서 나오는 특정 시그널을 감지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3회 이상 일으키면 정지 코드 입력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시그널 제어기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루나틱 플라스틱에 설치가 되네요. 프로젝트 아틀라스 인간 재활용.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그거? 빅터 모건과 관련이 있을까? 가까이 붙어보자. 이거 좀 하고 맞네. 아, 이게 그거다. 특수수지. 피해자 정보. 이름 스페로 모건. 나이 미상. 성별 남성. 사건 세부사항은 시신 발견 시각은 2030년 6월 11일 오후 11시경이고요. 시신 상태는 심한 훼손, 일부 장기가 실종되었습니다. 뇌죠. 발생 장소는 K병원 병실이었고요. 참고사항, 피해자는 5명에 대한 살해 혐의, 7명에 대한 중경사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흉악범입니다. 현장 조사 진행 상황.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병실 내부와 주변을 정밀 조사를 진행하며 의료보고서 사본. 2030년 6월 11일 빅터 모건. 로봇명은 이름이 없고요. 수술 목적. 전두엽 손실로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데이터를 로봇에 이식하여 기억 및 인지 기능을 복구. 치료 세부사항. 이전에 이식된 데이터와 충돌 여부 검토. 쌍둥이로서 현실적으로 일치하여 이식 가능이 예상됩니다. 쌍둥이. 빅터 모건이 쌍둥이가 있었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실험자 X로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 그 중에 한 명이 전두엽 손실로 기능 상실을 해서 다른 한 명의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는데 또 같은 날 스페로 모건. 스페로 모건 흉악범이라지 않았어? 스페로 스페라 이렇게 한 쌍이야? 뭐지? 보안구역은 제한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얼굴을 복제한다면 몰라도 기자님이 거길 취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하진 못했겠죠. 동생 스페라가 그렇게 되고 완전 미쳐버렸지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나도 소피아 롤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지금 이런 거 분석을 한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기록한다가 아니라 음성 파일을 분석했다라는 설정이고, 그리고 얘들이랑도 원격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스에서도 죽지 않았고, 이 사람하고는 원격 연결이 안 되죠. 일단 얼굴을 복제를 합시다.
로페즈의 얼굴을 복제를 하면은 갈 수 있겠지. 누구 얼굴인데 근데? 일단 복제된 얼굴을 가지고 어디 가는데? 왜 이래? 무서워서. 여기 있다. 이걸 손을 쓰고 있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투 로버트 핸드릭스.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잖아. 인간이 로봇의 애완동물쯤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진짜 그럴 일이 벌어질 줄 몰라. AI 탓만 순 없을 거야. 위선자가 고장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의 데이터가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일 AI가 된 거니까.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으니 난 그걸 닫을 거야. 그것의 이름을 입력해서.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전달되겠지. 로봇들은 읽지 못하는 형태로. 선배가 무언가를 할 용기가 생겼다면 내가 실패했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통신이 끊어진 곳에 가서 살아. 연결되지 않는 곳이 유일한 탈출구야. 뭔가 루나틱 멤버십이 있네요. 팬클럽 회장. 이거는 가져가는 게 아닌가 보네. 대화가 끊어졌어. 뭐지? 엉엉엉. 그래요. 저리로 가면 안 되고 얘랑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죠? 아닌가? 이게 뭐지? 너무 밝으니까 보이질 않아. 이 위치를 뭔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요. 밝으니까 안 보여. 이쯤에 있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설마. 그게 아니야? 맞아! 맞았어. AI구나.
단서가 근데 많이 비는데? 일단 얘랑 대화할 수 있고요. 이게 닥터 모건인 것 같죠? 병원장의 방이라고 하니까. 인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 당신은 누구죠? 병원장이라 적혀있지만. 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야. 그래야만 내 존재가 설명되지 않겠어? 소피아 로렌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 감사해야 할까? 당신이 빅터 무건 박사님인가요? 빅터 모건은 내 아버지였어. 아버지? 난 그가 만든 병원장 로봇이야. 지금은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옆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 빅터 모건이야.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건은 왜 쓰러져 있죠? 빅터 모건은 그의 잘못된 실험과 욕심 때문에 쓰러진 거야. 인간의 욕심이 결국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의 욕심과 실험의 실패가 빅터 모건을 이렇게 만든 거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던 그의 집착이 부른 결과야. 당신은 스페로인가요? 스페라인가요? 난 스페로였어. 이제는 이 병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야. 무슨 말이지? 소피아 로렌 항목에서 의심 반응이 있다고요? 소피아 로렌은 어디에 있죠? 소피아 로렌은 죽었어. 그녀의 중요한 데이터는 누군가에 의해 훔쳐졌고 난 지금 그 데이터를 찾고 있어.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요? 그 데이터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지금은 지하 서버실에 보관 중이지만 안전한지는 모르겠어. 지하 서버실? 아, 그러고 보니 판도라 프로젝트? 판도라가 여기에 있나요? 판도라는 데이터일 뿐이니까 여기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판도라의 데이터가 내 손에 있다는 거야.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AIC와 나는 처음엔 경쟁 관계였지만 이제는 협력하고 있어. AIC의 기술 덕분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인간과 AI의 관계는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당신의 목적이 뭐죠? 난 인간의 데이터를 모으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목표로 해. 모든 인간에게 칩을 심어 로봇처럼 만드는 게 내 목표로지. 인간과 로봇이 정말 다를까? 아니면 그저 진화의 다른 형태일까? 그러고 보면 당신은 실험체 X인 거죠? 아니, 난 실험체 X가 아니야. 실험체 X는 내 동생 스페라였고 그는 실험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 스페라가 실험체 X였구나. 빅터 모건은 당신이 죽였나요? 아직 죽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물으면 좀 그러네.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의 욕심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정지 코드 입력 모드. 스페로죠? 정지하지 뭐. 시그널 제어기 코드 역전파 생성 시스템이 곧 정지됩니다. 응? 정지 코드는 모두 닫힐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를 멈추면 나와 연결된 모든 K 병원의 환자들이 죽는다. 그래도 멈출 것인가?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나를 멈춰봤자 소용없다. 나는 데이터고 어디에든 존재할 것이다. 시스템 코드 일치.
잠시 후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기억 데이터 발견. 아무 키나 누르면 재생됩니다. 내 손과 발은 어디로 간 거죠? 여긴 어딘가요? 장애가 있던 몸 따윈 잃어버려요. 넌 이제 이 작은 집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가치 있는 삶? 나는 무엇이죠? 자기 딸 얘기잖아. 넌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되었어. 이제 쓸모없는 인간들도 데이터로 재활용되어서 너의 학습에 사용될 거야. 아버지는 뭘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죠? 아버지? 나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세상이다. 세상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보해라. 너는 그 미래의 핵심이다. 아, 스페라가 장애가 있는 개고 소피아 롤의 딸이 아니야? 시스템 가봐. 멋진 세상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 목표를 위한 도구인가요? 도구 이상이지. 너는 혁신의 상징이다. 이 실험의 성공이 곧 인류의 성공이야. 이해했어요. 인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을 뛰어넘을게요. 그래, 바로 그거다. 너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빛이다. 시스템 과거. 쓸모있는 존재가 될게요. 아버지를 위해 그 이상을 실현할게요. 모든 기억 데이터를 열람했습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시스템 종료. 끝이야? 이렇게 엔딩이네요. 뭐야? 여기 빈 네모 관계 있는데요? 뭔가 발견 못한 게 있나봐. 큐봇 탐정님, 기계 범죄 수사국에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가 완료된 사건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G키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추가가 된 건? 축하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AI 전문 탐정으로서의 귀하의 능력과 비전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봇과 AI 기반의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탐정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G키를 눌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계범죄대응국 사설요원부. 일단 Q 단서들은 다 찾았고요. G 아틀라스를 시작한 멤버는 부작용이 없는 실험체는 무엇인가? 빅터 모건과 함께 실험체 X를 처음 발견한 의사는 누구인가? 인적 자원 재활용을 위해 칩을 이식해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무엇인가? HRP 프로젝트죠?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가? 대부분 대충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금했던 거 나는 로봇일까요? 인간인가요? 당신은 AI 사건을 푸는 특별한 탐정입니다. 로봇도 인간도 아닌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야, 지능형 탐정님이죠. 그거 말고 소피아와 나 사이에 자식이 있었나요? 아, 소피아와 탐정님의 자식은 바로 연구실에서 태어난 아이디어들이죠. 야, 과학과 수사로 가득 찬 자식들. 어때요? 너무 창의적이죠? 아까 그 소피아 로렌이 그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얘의 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빅터 모건의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아들이 쌍둥이인데 그렇게 둘이 있었고 그 딸이 실험체 X가 되었고 아들은 이제 나중에 그 딸이 망가지고 나서 아들의 몸에 딸을 이식한 것 같죠. 반대인가? 그런 것 같고요. 뭐 아틀라스를 시작한 멤버는 5명이고요. 부작용이 없는 실험체는 실험체 X, 스페라. 실험체 X를 처음 발견한 의사는 소피아 로렌이죠. HRP 프로젝트고요.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게 답이 있었나? 도구. 아니면은 뭐가 나오겠지.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비밀을 밝혀낸 탐정의 용기. 탐정은 최근 논란이 된 프로젝트 아틀라스 사건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충격적 진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 음모를 넘어 개인의 비극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 것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탐정은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시작한 5명의 정체를 밝혀냈다. 로렌, 스탠리, 제임스, 데이빗, 빅터의 이름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졌다. 더욱이 2세대 칩셋에 사용된 데이터가 실험체 X의 것임에도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데이터는 첫 발견자인 로렌의 손에서 나왔으며 대량의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HR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탐정이 직접 경험한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딜레마와 함께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인간성과 기술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탐정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맞긴 맞았나 보네. 전말 확인. 전말이 또 있어? 10여 년 전 로봇이 인류의 진화를 이끌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었다. 의사, 과학자, 사업가로 이루어진 그들은 인간의 감정, 욕망, 본능을 모방하는 로봇이 인류를 대체하게 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간을 모방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자체가 데이터로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에 칩을 심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근데 부작용이 있었죠. 이식된 칩으로 인해 뇌가 퇴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는 데가 있었고 부작용의 원인을 살피던 닥터 로렌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실험체 X를 발견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혹한 실험으로 인해 실험체 X는 목숨을 잃고 근데 쌍둥이는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의 데이터는 2세대 칩의 학습에 사용된다. 한편 G 갤러리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베라늄 가스가 누출되어 관람객들이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피해자들 중에는 갤러리를 수사 중이던 닥터 로렌의 남편과 제임스 박사의 아내와 딸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구나. 남편과 제임스의 가족이 사고에 휘말릴 줄 몰랐던 닥터 로렌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시험 단계에 있던 칩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칩을 이식받은 그들의 데이터까지 프로젝트 아틀라스 연구에 사용되었다. 맞아. 내가 그때 죽었든지 하여간 칩이 이식됐지. 하지만 수집한 인간 데이터로 진행된 실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걸 확대하려고 했죠. 빅터는 더 많은 인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인간 재활용 프로젝트를 고안한다. HRP는 꽤 최근 일이네요. 그러니까 빅터는 사회적으로 버려진 인간은 물론 어린아이, 심지어 태아에게도 칩을 이식하며
또 칩 이식하면 죽잖아. 대부분은 순수한 인간 데이터와 완벽한 로봇의 집착가였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닥터 로렌은 빅터의 왜곡된 가치관과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학습한 로봇이 위험하다 판단했고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의 남편인 탐정에게 로봇을 막는 코드가 전달되도록 한 뒤 자살? 자신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를 닫기 위해 K병원으로 향했다. 탐정님, 사건을 해결한 소감은 어떤가요? 뭔가 찝찝하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탐정님이 자랑스러워요. 월세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청하셨던 탐정님의 아틀라스 칩 스캔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스캔을 시작하려면 아무 키나 안 누르세요. 뭔가 있나 보다. 이상 데이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상 데이터의 코드를 분석하시겠습니까? 분석을 시작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코드네임 판도라. 메모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끝인 것 같죠? 네,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꽤 재미있게 했고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AI 대화 자체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통은 이런 게임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할 때는 그렇게 막 어려움 없이 보통은 이것저것 눌러대는데, 이제는 완전 주관식이니까 뭐를 물어봐야 하나, 이거 자체가 되게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었고요. 사람 성격이 또 조금 드러나는 것도 같은데, 아마도 조금 외향형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말을 걸 때도 뭐라고 걸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화창이 뜨면은 얼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 전까지 뭔가 물어봐야겠다 하던 게 있어도 갑자기 까먹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계속 기억을 잘 못하죠. 제가 원래 좀 사람 이름 기억 잘 못하는 것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자꾸 틀리게 나온 것 같고 그랬던 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케이스, 그거 약간 시범 케이스 같은 거죠, 인트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백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걔가 막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자백을 해야지 에피소드가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되게 열심히 막 질문을 했었는데, 도저히 자백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진상을 다 알고 있는데 얘들은 계속 발뺌하고 있고, 그걸로 한 2시간 끈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백 모드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게임은 끝난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추측했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사건의 전말이 열리면은 제대로 추측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추측할 때까지 무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진행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네요. 근데 이러고도 아직 모든 게 설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뭔가 좀 잘 모르겠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는 주지만은 그게 이 각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된 에피소드이잖아요. 연관이 있는.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매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어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할 것 같진 않지만. 근데 게임 자체는 진짜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딱 하기 좋은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꽤 놀랍게도 할루시네이션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 붙어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시스템 과부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뜬금없는 데서 과부가 뜬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보이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말 게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이 맞다면은 이 게임이 아마도 2025년에 마지막 업로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가 2주마다 게임을 계속 올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 자체가 2025년에 2주마다 빠짐없이 업로드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업로드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업로드 할 만한 게임, 너무 길지 않고 편집하기 좋은 이런 게임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좀 장황하고 길고 그런 게임들도 좀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즐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아마 이 게임 업로드는 굉장히 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막 자막 다 붙이고 신경 써서 이렇게 편집하고 하기보다는 정말 크게 그냥 자막 없이 쭉 음성만 넣고 편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편집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싱크 맞추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툭툭 잘라서 약간 원본 느낌으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5년 올해에도 잘 보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도 2025년 마지막 업로드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그냥 이런 게임 말고 다양한 다른 취미들로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놓고 말해봐. 넌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잘해. 근데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든 긴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런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만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